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개장 전에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적게는 80조 원대 그리고 많게는 110조 원대까지 영업이익 추정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의 이영훈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가 약간 좀 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사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반가운 조정인데 이게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펀더멘탈의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계속 우려했었던 거는 그 수급이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좀 쏠려간다는 것 자체가 그게 조금만 노이즈가 생겨도 역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충격이 늘상 열려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이제 더운 기간에 좀 싸게 살 기회 있을 것 같다는 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도체 펀더멘탈이 변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수급 자체가 좀 다소 비정상적이라는 거는 이미 신문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 다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키 플레이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지금 리밸런싱과 관련된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외국인들이 오히려 이제 수급을 많이 이제 주식을 많이 팔아버리면서 그 부분을 갖다 오히려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수급이 일방적으로 지금 쏠려 있는 부분들을 좀 분산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건 전자닉스밖에 없다라는 확신까지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또 시간 가는 과정 속에서 또 한 번의 충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자닉스는 뭐 실적 발표를 떠나가지고 저는 어쨌든 여름 더운 기간에 싸게 살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스탠스를 이미 좀 여러 번 전해주신 바 있습니다. 이게 여름 때 약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 그걸 좀 노려보자. 그리고 물리더 만약에 지금 사고 싶으면은 물릴 걸 각오하고 사자. 이 의견을 계속해서 전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회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아마 개장 전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확인했고 가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발표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섹터별로 나눠서 발표가 나지는 아니죠.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얼마만큼 지금 메모리 쇼티지가 심각한지를 확인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그 부분이 약간 우리가 이제 맨 먼저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맞아요.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 컨센 대비해 가지고 30% 이상 좋게 나왔고요. 거기에 이제 스트릿 가이던스라고 해 가지고 이제 그 월가에서 길거리에서 떠도는 게 컨센 대비 해가지고도 15% 이상 좋게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요즘 이제 계속 그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시간이 네. 다가올수록.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달 말에 있을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향후 가이던스가 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장기 공급 계약 문제라든지 또는 앞으로 시장 수급 전망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는 요즘 전자가 실적 발표 나올 때마다 묘하게 파운드리 뭐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도 보니까 뭐 또 월별 기준으로 몇십 개월 만에 처음으로 뭐 흑자가 났네 이런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근데 월별 기준. 뭐 사실 지난 분기 때도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이제 어필을 좀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실제로 지난주에 메타라든지 엔스로픽 관련해 가지고 맞아요. 협업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구체적인 수주가 진짜 가시화된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삼성전자는 차별화 포인트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개를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제 이 잠정 실적 발표에서 숫자만 확인하는 것보다는 확정 실적을 발표할 때 여기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 뭐 가이던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업황이라든지 요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는 저희가 소부장 쪽도 봐야 될 텐데 소부장이 사실 좀 아쉬웠던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가고 SK하이닉스 많이 간 상황에서 약간의 조정이었다면은 사실 소부장은 삼전이나 하이닉스만큼 따라가지는 못하는 상황 속에서 조정을 좀 같이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시각이 좀 다른 게요. 소비장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주가가 빠져서 밸류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한참 좋을 때 우리나라 특히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 밸류 높은 거는 PER이 50배가 넘어간 게 많았었어요. 네. 그리고 주가 수준 자체도 연초나 작년 대비했을 때는 이미 몇 배가 올라 있는 네. 상태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소비장이 안 올랐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많이 올라왔고요. 네. 다만 이제 확장 가능성, 그러니까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 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AI가 사이클 자체가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칩 관련된 부분 역시도 이것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여전히 기대를 합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에서 노이즈가 발생이 되면 장비 업체들도 편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번에도 반드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비 쪽보다는 여전히 그 두 개의 IDM 업체, 전자, 닉스가 훨씬 더 편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좀 이제 여타 기업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또는 이제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자가 확정이 되면서 늘어나게 되는 캐파를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섹터는 아무래도 전공정일 거예요. 그러면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은 좀 많이 빠졌을 때는 기회가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전공정,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여전히 전자닉스가 편하다 그쪽보다는. 네. 이 소부장 같은 경우 사실 이게 온기가 막 넓게 퍼지진 않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기업마다의 좀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제 소부장 가운데서 장비 업체들 가운데서 우리나라 업체 중에 하나는 또 글로벌 1위이기도 한데 그 마켓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실제로 PER 밸류 이번에 올라갈 때도 보면은 상대적으로는 크게 많이 못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저는 그냥 일반 장비이면서 확장성이 큰 쪽, 그런 쪽들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답답하긴 한데 네.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실제로 주가 한번 흐름을 보시면은 이번에 좀 빠진 것들 가운데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 그쪽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부장 쪽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할 때 많은 분들께서는 이게 이제 숫자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봐야 될 텐데 그 뭔가가 뭔지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실적의 질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질이라는 게 뭐 어떤 걸 의미할까요? 글쎄요, 이제 여기는 지금 사실은 원래 HBM 때문에 반도체에 주목을 받다가 이 AI가 이 추론 영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레거시 메모리 쪽이 이제 수요가 폭발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질적인 측면에서 굳이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HBM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문형이다라고 해가지고 좀 차별점을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뭐 쇼티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쪽과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접근 가능한 건 아직까지는 글로벌 3사밖에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과점체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3사공이 일정의 안전마진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네. 다만 한 가지 이게 이익이 계속 급증을 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죠. 그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겠죠. 그러면 금리 인상의 금리에 대해서 또는 물가에 대해서 예민한 쪽이 또 있잖아요. 백악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요즘 보면은 미국 반도체 협회에서도 정부가 가격이라든지 이런 쪽에 나서지 마라라는 얘기를 실제로 성명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발표한 게 전 조금 신경 쓰이는 건 정부에서 가만히 있는데 너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겠어요? 정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두는 게 시장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왜 3억 5천만 불을 트럼프 계좌에다 넣어줬을까? 이제 그게 이제 그 안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입장을 놓고 보면 AI 사이클은 멈출 수 없다라는 거죠. 멈춰서는 안 되는 그렇죠. 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AI 사이클의 지속성을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가격이 마냥 올라가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측면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이즈는 여름에 항상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서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익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따른 반작용은 여기저기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익이 증가한다고 해서 이게 마냥 계속해서 아무런 노이즈 없이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오늘도 보면 월마트가 그 맞아요. 판가 낮췄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맞아요. 자랑했잖아요. 그게 이제 주는 함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 그리고 통제가 들어온다 해도 큐가 거기에 부응하고 쇼티지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또 다른 얘기가 돼요. 근데 이제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지만 지금 많이 이제 급하게 올라 있는 데다가 수급이 지금 상당히 격하게 꼬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노이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기다려오고 있는 이벤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식 개탁 증서 ADR 상장인데요. 보니까 7월 10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SK하이닉스 2에 따른 또 주가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게 ADR이 잘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상장되는 것 자체가 일단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한국이라는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거하고 미국에서 평가받는 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일단 마켓 사이즈가 다릅니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한국에다 갖다 놓고 한국에서 거래하라고 그러면 저 밸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거꾸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을 진출해서 나스닥에 들어갔을 때는 밸류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밸류가 곧 하이닉스의 밸류가 될 거라는 생각은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만의 TSMC 역시 마찬가지로 본주하고 ADR의 가치의 비교 차이가 좀 있어요. 그 이유는 지정학적 이슈가 분명히 붙을 수 있거든요. 네. 미국이란 나라에서 직접 그 생산하고 영업하는 나라하고 또 그 외 국가에서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역시도 지정학적 이슈에서는 요즘 너무 조용하긴 하지만 자유롭진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경영과 관련돼 가지고 주주 환원의 측면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나라가 많이 부족한 측면이 그렇죠. 있죠. 그래서 그걸 액면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1배 받기 때문에 우리도 11배 받을 거야 해서 지금부터 50% 이상은 무조건 개런티 됐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그 염두에 두시는 거는 기업의 가치를 갖다 평가를 받는 데는 플러스 효과는 분명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그와 관련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지게 되면요. 한국 시장에 직접 들어올 수 있는 유인들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본주를 계속 팔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근데 계속 팔고 있는 반면에 레버리지 쪽을 보시면은 사실은 파는 쪽도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보면 삽니다. 그 얘기는 선택지가 넓어졌다는 얘기거든요. 한국에 반도체를 투자하는데 예전에는 한국에 본주를 사야지만이 가능했었다라고 하면 이제 ADR 상장되면은 ADR 가지고도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있는 2배 레버리지를 가지고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한국 쪽으로 자본이 들어오는 데 있어가지고 선택이 넓어지게 되잖아요. 네. 2배 레버리지를 사면서 한국의 본주를 산다. 이거는 뭐 거의 올인의 전략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 유입이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블록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보셔야지 이게 뭐 평가를 받으려면 뭘 봐야 되느냐 이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진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지금 보니까는 간밤에 월스트리트 저널도 한국 증시가 오징어 게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표현도 했는데 이게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시장이 너무 크게 흔들린다. 그리고 솔림이 삼성전자 닉스 쪽으로만 가고 있으니 이게 한국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 라는 논평을 내놓았더라고요. 이게 결국엔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이 주가 자체가 흔들리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언젠가 멈출까 아니면 왜냐면 레버리지 상품에 들어오는 자금은 더 많아질 테잖아요. 그러면은 또다시 또 주가는 흔들릴 테고 어떻게 보십니까?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이 되면서부터 주요 섹터들 업종별로 하나씩 다 무너졌습니다. 그 진짜 오징어 게임이 된 거거든요. 이러다 다 죽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지금 흐름 자체는 오히려 이제 반도체에 압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펀더멘탈은 변화가 없지만은 이렇게 과부하가 걸린 수급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2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그 변동성에 따른 또 변화를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따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2배 레버리지는 지금 올라도 손실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중간에서 변화의 진폭이 커져버리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의 진폭이 계속된다고 하면 이건 전제입니다. 내년 이맘때쯤 주가는 100% 올랐어도 레버리지는 제자리를 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변동에 이 민감하고 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쪽에 투자를 이제 하게 되면은 모두가 다 피해를 보게 될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 전반을 갖다 이것이 휩쓸고 지나가 버리는 바람에 사실은 반도체 두 개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거의 60%에 달하는데 거기에 2배 레버리지를 갖다 붙여버리면 그렇게 계산하니. 뭐 요즘 정부에서 한참 얘기하는 중복 상장하고 뭐가 달라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특히나 작은 회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총의 절반을 넘는 회사 2개를 가지고 그래놨기 때문에 시장 전반이 흔들려 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장 자체가 되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수는 올라도 투자자들 가운데서 수익 내는 사람 극히 제한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한국 시장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게 됩니다. 이거를 방치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시기든 그 어떤 시기라는 건 결국은 상장을 시키신 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판단에 대한 어떤 근거를 세워가지고 시장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계속해가지고 한국 증시는 반도체로만 쏠리게 되고 반도체 주가 등락에 의해 가지고 크게 좌우가 돼버리게 되면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약세로 접어든다. 그럼 한국 증시 무사할까요?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한국 증시가 이게 체력을 증진시켜야 될 텐데 거기에는 말씀처럼 이제 레버리지 ETF의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FMC 이제 보니까는 의사로까지 공개가 됩니다. 이번 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뭐 이번 주가 아니라 여름엔 좀 싸게 살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그 말씀이 왠지 무섭게 느껴집니다. 아니면 주가가 급락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네. 지수가 저는 상방이 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어떤 노이즈만 생기면 수급적으로 조금씩은 흔들리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고 그때 기회를 한 번씩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취지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기회를 잡죠? 반도체는 이번 장 끝날 때까지는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또 많은 이야기들 해보고 왔는데 어쩜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해 주시는지 여름에는 좋게 말씀해 주세요. 여름에 기회가 있을 거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갈 테니 좀 각오하라 이렇게 들리고요. 그래도 결국에는 또 실적주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삼전 닉스 제외하고는 그러면은 뭐 다른 실적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기회를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 가면서부터는 틈새장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 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기금이 갖고 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포트 리밸런싱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릴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연기금의 행보를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기금의 이제 또 요 포지션에 따른 시장의 변화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서울금융센터의 이영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